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아주 독특한 토지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6시간 이 정도 강의할 생각인데요. 제 전체 정규 강의에 굉장히 엑기스만 뽑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기술만 잘 배운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토지 투자를 카피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부족한 것은 이론적인 깊이가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깊이가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토지 강의할 때 이론적인 내용은 내가 공부를 하겠는데 이걸 실전에 어떻게 써먹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저는 그 반대 이야기. 실전 사례는 충분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론 공부는 어떤 선생님께 하더라도 여기서 실전 사례를 뼈대 삼아서 나중에 접목시켜 보십시오라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대충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뭐 7시간 동안 할 강의를 지금 약 한 7, 8분 동안 다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집 만들다가 왔거든요. 첫 페이지가 수업 불만족 시 즉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가 첫 줄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 수업 불만족, 이거 들었는데 뭐 못 알아듣겠다, 재미없다,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규 강의만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법적인 내용 설명 다 생략하고요. 돈 버는 이야기만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돈 벌기. 첫 번째 기술, 개발제한구역으로 돈 벌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돈 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투자의 본질을 알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뭔데요? 언젠가는 해제되어서 신도시가 될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언제 해제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왕숙지구라든지 하남교산지구라든지 그건 언제 해제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확 지정한 거잖아. 그런 식의 개발제한구역 투자는 리스크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러나 자, 여기서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느냐. 바로 옆에 당수 1지구가 개발을 바로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바로 요쯤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고, 이 주택이 경매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왜 여기만 남겼을까? 그리고 지목이 돼 있는 땅이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 검토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7억 6,800에 낙찰을 받고요. 제 실전만 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 추천 물건이고 같이 답사 갔죠. 같이 조사하고 7억 대출 받고요. 집에서 전세 보증금 1억 3천 받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서 월세 90만 원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당수 2지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개발제한구의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리스크가 뭐 있습니까? 개발제한구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면 용도 변경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추가로 신도시로 지정되면요. 그럼 신도시 딸려가는 거니까 돈을 벌겠죠. 여기 당수 2지구로 됐고요. 보상금은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는데 보상 안내까지는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예상 보상가는 당수 1지구가 평당 450 나왔으니까 한 500 안 나오겠냐. 한 16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7억 6천에 낙찰 받고 7억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보증금 1억 5천 받았으니까 투자금은 0원이 아니고 풀피죠. 이거 돈이 남죠? 그죠? 그리고 예상 보상가 한 15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그게 다냐? 예상 차익 1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5, 16억 받는다 그러면 10억 차익이 아니죠. 예, 수업 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딱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까지 하면 딱지 P까지 하면 충분히 10억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 한개 볼까요? 고속도로 IC 개통으로 돈 벌기 실투자금 1억 5천 임대수입 월세 400 맞죠? 이게 그 다음에 9억에 낙찰 받은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요것도 다 제가 관여한 물건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같이 답사 갔던 물건입니다. 2018년 4월 3일 날 자동차 관련 시설을 9억 정도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 왜 그랬느냐? 2018년 2월 20일자에 여기 요 북쪽입니다. 여기 일대를 산업단지형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파주희망 프로젝트라는 산업단지형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발표가 했어요. 그러면서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다. 제안서는 5월 24일까지 받겠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뭔데요? 제2외국고속도로가 생겼고 IC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데 물건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들어올 것과 제2가 고속도로 요 개통 지금 2년 정도 남았나 그렇습니다. 그 앞에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3일에 낙찰받고요. 다시요. 3월 20일까지 사업 의향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4월 3일에 낙찰받았으니까 의향서를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겠죠. 그리고 나서 낙찰받고 그 다음에 이게 9월 5일자입니다. 9월 5일자로 난 뉴스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놨느냐. 여기 읽어보니까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현대산업개발, 3단계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시행자, 요거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었댔죠. 경매물건이 어디 있던 거냐, 요 빨간 점 보세요. 요게 있던 겁니다. 요게 있던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팔면 한 20억 정도는 합니다. 20억 넘게 받을 수 있어요. 20억 한다 치고, 지금 이게 대출을 다시 받았어요. 대출 다시 받았는데 12억 5천을 받았습니다. 12억 5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그죠? 시세는 약 20억 가까이 하겠죠. 물론 이제 은행 감정평가는 20억보다는 작을 것이고, 그죠? 자, 그럼 어때요? 이거는 공장에 임대 주고 있어가지고 월세도 나오는 물건입니다. 월세 받아서 당연히 9억에 상가를 사도 월세 400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월세 받아서 이자 잘 내고 있고 수익도 좀 나죠. 그런데 월 수입도 생기고 매매 차익도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많이 뜨나요? 뭐 요 최근까지 많이 떴죠. 그런데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뜬다. 그럼 지산 분양 받으러 가자. 그런 초짜 강의 안 합니다. 저는 뭐 지식산업센터처럼 뭐 그 이자 돈 뭐랄까 숫자로 쥐어짜가지고 수익 내는 상품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산은 편법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입주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어거지로 풀어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는데요? 지산이 뜨면 지산업자들이 좋아할 땅, 다시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짓기 좋은 땅값 올라갈까요? 예, 당연하죠. 그럼 지산이 계속 잘 팔리면요. 지산 짓기 좋은 땅 잘 팔리겠죠. 그래서 영등포 준공업 지역 샀습니다. 당연히 뭐 영등포 준공업 지역 내에 그 도시재생과의 어떤 그 주민설명회부터 했던 자료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다 확인하고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회원님이 매도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한테. 근데 평당 6,500에 하고 내년에 잔금 준다고 하는데 의향서 뿐인데 찍어줄까요? 라고 제안받았죠. 이거 평당 3,000에 샀습니다. 9억에 샀어요. 9억에. 언제 잔금 쳤는지는 예, 제가 뭐 유튜브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너무 또 이렇게 뭐 바람 잡는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약장사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수업 때는 언제 샀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자 온 게, 이 카톡 온 게 2022년 9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잔금 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유, 자,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허벌판 동네에 지하철을 개통하는데 어느 쪽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고 땅값이 오르고 어느 쪽은 그냥 논밭에 지하철만 개통한다 이런 거 있죠. 그거 보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 도시개발구역 투자,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수업 때 여러 가지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술 신도시 수용보상 투자.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뭐 예, 뉴스에도 났고, 예, 요거는 그 수업 때 뭐 하겠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원리, 그 다음에 보상가 산정 법칙,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투자는 어느 타이밍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아예 다 빼고 이야기할 건데, 아무튼 지금 표준지를 대로 받았기 때문에 예상 보상가는 한 55억 정도는 될 겁니다. 55억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7억 대출받고 샀으니까 7억 몇천 투자를 했는데 양도 차익이 한 30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술, 뭐 신도시 입주하고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이게 경기도 양주에 있는 수강생 스타벅스 사례입니다. 나대지를 매입을 했고요. 58억에 샀는데 3분의 1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매출에 따라서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월 3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이게 1200평이거든요. 한 400평 정도에다만 스타벅스 했고, 나머지 한 800평 가까이 토지가 있는데, 그때 이 하이마트가 입점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하이마트 개발 담당 부장가 우리 학원에 와서 입점한 그것도 했는데, 결국 하이마트는 다른 데로 갔어요. 우리가 하이마트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안 줬거든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신도시 입주랑 연결된 거라서 카피하기가 대단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술, 산업단지 입주. 여기는 땡땡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용 재결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보상 수용 재결 통과되어 있죠. 2022년 9월 22일. 그러니까 제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녹지 지역에 대한 강의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 지역이 어떤 패턴으로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을 연결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그때 제가 수용 보상에서 수용 재결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뭔 소리냐?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제 수용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모처에 이제 그 녹지 지역을 매입을 했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된 땅입니다. 필지를 이렇게 가분할도입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한 필지씩 팔아볼까. 땅은 평당 전체를 평당 115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매입가가 20억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당연히 대출 받아 샀겠죠. 이 물건이 토지 분필해가지고 파는데 이 분필 작업을 해준 토목업체가 요 땅 좀 팔면 안 되겠냐? 자기가 평당 250에 사겠다. 300에 사겠다 했죠. 근데 우리 형님이 안 판다고 했대요. 지금 이게 그 옛날에 사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잠깐 엊그저께 쳤습니다. 엊그제 쳤는데 진행이 이제 이래 되면서 가격이 쑥쑥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속 수용 보상 도로 신도시 경매로 떼돈 벌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팍 줄든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전에 그전에 제 유튜브에도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낙찰 받았는데 전체를 65개 낙찰 받았고 토지가 1840평입니다. 위에 건물도 있고요. 1840평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전체 토지 중 일부 요쪽이죠. 여기 요 일부 땅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라 보상을 받는 거 요만큼만 보상을 받고 위에 건물도 전체를 다 보상받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밀어 넣어 가지고 전체를 다 보상받는 걸로 편하게 밀어내 할게요. 그래서 뒷부분의 땅은 보상받는데 어쨌든 건물 전체랑 그 다음에 요 위에 건물 토지 전체 중에서 요 노란색이 도로입니다. 큰 도로. 큰 도로가 아닌 뒤쪽 땅이죠. 이 땅을 보상받는데 전체 보상가가 토지가 39억 5천 정도 되고요. 건물은 예상 보상가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5억 정도를 토지 600평하고 건물 날리면서 55억을 보상받고 나머지 땅이 1200평이 되는데 이 나머지 땅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 평택의 브레인시티라는 16,000세대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신도시가 있고 여기 착공해가지고 혼자 공사 한참 하고 있고 입주 한 2년 남았거든요. 그 옆으로 평택 동부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RCL로 생기고 바로 그 앞에 물건입니다. 땅값 얼마 할까요? 뒷땅을 평당 600에 보상했는데 이게 앞땅 700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남은 땅이 1200평이니까 토지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600평에다가 건물 보상가가 600평에 건물 보상가가 5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토지 1200평. 평당 700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물건을 검토해야 될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이제 앞에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기 때문에 도로구역, 그 도로조명, 이런 것들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다른 도로 계획 같은 것들도 찾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텐데, 아무튼, 처음 해보는 유형의 토지 특강입니다. 하루 6시간씩 되는데,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을 유튜브로 설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패스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재밌을 거예요. 사례가 10개만 할 건 아니고 테마가 10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사례, 그다음에 그 사례에 반대되는 사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 같이 시간 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어떤 오마카세를 준비하는 셰프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재료에 구애됨 없이
저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주고받고 하면서 설명에 부족하거나 어렵다 이러면 또 다른 사례라든지 안 되는 사례, 되는 사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부산에서 뵙죠. 유튜브 댓글에 부산에서 모집하는 강의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혹시 강의가 불만족이다, 그러면 환불해드리니까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럼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